오늘 관객 여러분 정말 많이 오셨어요. 평일 저녁에 잠실까지 걸음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리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첫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소드를 보신 거죠? 네, 연출을 한 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많이 오셨네요. 전 메소드 희원의 윤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소드에서 영우 역할을 맡았던 배우 오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에서 막 보신 분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앞에 앉아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즐거운 대화 나눠주기 위해서 세 분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요.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출중한 사진 실력을 갖추고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화 중에 후레쉬가 너무 많이 터지면 그 대화를 하는데 약간의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니, 어제 변영주 감독님이랑 GV를 했는데 시력을 좀 보호해달라고. 우리 나이는 그렇지 않다고. 네.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요. 갑자기 뭔가 주옥 같은 멘트를 하려고 하다가도 플래시가 팡 떠지면 저희가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래시만 주의를 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점이 눈에 띄냐면요. 이게 굉장히 경제적인 동선으로 쓰여진 각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미니멀한 세팅을 취하는 각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과 회차와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맞추다 보니까 좀 더 하기보다 계속 빼나가는 작업의 시나리오와 촬영으로 완성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감독으로서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싶었던 어떤 부분은 꼭 하나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처음 작가와 같이 초고를 냈을 때 회차가 40회차 나오는 시나리오를 썼더라고요.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찍을 거냐고. 그래서 한 달 열을 계속 한 달 정도 계속 분량을 줄이는 작업을 했어요. 뭐 대사 쳐내고 뭐 하고 뭐 씬 줄이고 동선 줄이고 그렇게 했었지만 여러분 보셔서 또 느끼셨겠지만 각자의 감정씬들이 중요한 구다리들이 있죠. 서우 씨와 승훈 씨의 그 약간 판타지에 가까운 연습하던 그 극장에서의 도 있고 또 희원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 바닷가 장면.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썼던 건 아무래도 그 모든 관계를 가능하게 했고 그 모든 상황들을 가능하게 했던 그 연극을 통해서 여러분께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쓰고 그 다음에 또 쓰고 또 뭐 해도 역시 해소가 안 돼서 그러니까 연극 장면을 촬영하는 그 마지막 이틀 전전날 써서 또 배우들에게 엄청난 분량의 대사를 주었던 그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연기가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진실하고자 하는 무대 위에 굉장히 잘 세팅된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럴싸한 거짓말, 이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그 영화는 그 힘에 빠져든 이들이 벌이는 감정 게임 같은 구도로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하와 영우는 결국에는 연기에 몰입한 걸까, 아니면 연기에 몰입하는 자기에 몰입한 걸까, 이런 궁금증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해서 생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또 사랑의 감정의 속성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는 어떤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게 진짜일까. 그래서 연기와 사랑이라는 속성을 연결한 이 시나리오의 구조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배우들에게도 아마 그런 흥미로움이 다가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윤승아 배우님은 최근 단편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저예산 독립영화 등등 가리지 않고 그 작품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연기 스펙트럼을 넘길 수 있는 작품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메소드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무엇을 이끌리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 단편 작품을 하던 중에 좀 작품을 기다리는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박은진 감독님께서 작품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처음에 받은 건 대본이 아니라 시놉시스 한 장이었는데, 거기에 축약된 세 남녀의 이야기, 제가 느낀 것도 사실
메소드는 사랑이라고 저희가 구호를 외치는데 정말 사랑 이야기였거든요. 거기에 너무 끌렸고 그리고 또 감독님을 미팅해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희원의 모습들이 굉장히 제 과거와 많이 닮아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감독님에 대한 그 묘한 매력 같이 작업을 해보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그리고 또 시나리오도 어떻게 그려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기다렸죠 제가. 그래서 이제 대본이 나오고 대본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의 이제 처음 리뷰가 슬프다, 슬픈 사랑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대본을 보고 더 같이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해져서 감독님이시라면 뭔가 기존의 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제 모습을 만들어주실 것 같아서 네,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승원 배우는 스크린 연기가 처음인 배우죠. 어디서 이렇게 영리한 배우가 튀어나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감정선을 읽는 배우가 튀어나왔을까? 이런 생각들 모두 영화를 보시면 하셨을 텐데요. 그만큼 영호라는 인물이 배우가 감정선을 이해하면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도록 설계가 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한은 계속 이끌려간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분명하게 있는데 영호는 좀 잡히면 사라지는 꼬리 같다고 할까? 계속 꼬리 잡기를 우리에게 제안하는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정의 온도를 굉장히 휙휙 뒤집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고심하면서 설계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배우에게 아시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짧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기에 접근하고 감정들을 설계해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우선 저는 오디션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작품에 합류하게 됐고 촬영하기 3일 전에 시나리오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이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는 오디션 대본이 저한테는 다였고 감독님한테 대본을 받고 나서는 정말 이거를 내가 하고 싶었던 마음만큼 욕심만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정말 많이 질문하고 여쭤보고 막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영호는 굉장히 충동적인 인물이고 감정에 예민한 친구이기 때문에 선배님을 보면서 그리고 승아 누나를 보면서 얘기를 듣고 말을 듣고 보고 하면서 정확히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선배님이 연기를 앞에서 해주시는 걸 열심히 보고 들었고요. 그 장면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 영호가 처음으로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그 연습실에서의 첫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저 또한 정말 선배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에 확 저 자체가 이렇게 몰입이 됐고 그런 지점들이 그게 제 첫날이었어요. 첫 촬영 날이었죠. 첫 촬영 날 제가 그런 걸 느껴버리니까 확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상대방을 보면서 더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생겼고 내가 뭔가 만들어야겠다, 해내야겠다라기보다 선배님한테 열심히 받아낸 것 같다가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영호가 이렇게 확 이 선배님이나 누나를 확 끌어당긴다는 어떤 그런 느낌? 혹은 피한다 이런 게 아닌 항상 꼬신다도 아니고 끌어당긴다도 아닌 애매한 좀 모호한 지점으로 항상 존재해야 했어요.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확 이렇게 선배님을 제가 막 꼬시고 뭔가 이런 느낌을 주면 이 영화의 결 자체가 완전히 틀려질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모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지점들이 좀 감독님이 되게 디테일하게 항상 설명을 잘 해주셨고 열심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세 인물의 감정선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있고 서로 감정들을 주고받는 관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재하라는 인물이 중심에서 의도하지 않게 이 둘에게 계속 어떤 자극을 주는 인물이죠. 영호에게는 어떤 연기에 대한 자극일 수도 있고 감정에 대한 자극일 수도 있고 희원에게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불안하게 하는 어떤 자극을 계속 주는 역할로서 박성호 배우가 연기한 재하라는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사실 박성호 배우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충무로가 기대하는 거는
어떤 섬세한 감정선이라기보다 선굵은 이미지, 남성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캐스팅 얘기를 듣고 굉장히 흥미로운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 해주시지 않았지만 박성훈 배우 캐스팅에 대한 얘기를 감독님이 좀 들려주세요. 박성훈 배우는 어쨌든 뭐 오랫동안 연기를 했던 배우잖아요. 21년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랑은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대면대면 인사를 하던 그런 사이였고, 정작 그를 이어준 건 그가 형이라고 부르고, 저는 친구인 어떤 광고 감독. 저는 배우도 안 정해져 있는데 참 이상한 영화거든요, 이게. 콘티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있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갑자기 맥주 한잔 하자고 전화가 왔는데 성웅 씨랑 같이 있다 그래서 스케줄이 바쁜 줄 알고 있는데 왜 거기서 맥주를 마시고 있지? 그래가지고 맨투맨 하는 거 아니야? 뭐 공작하고 저기 뭐야 무게하고 뭐 이랬더니 맨투맨 사전 제작이고 뭐 바꿔봐봐 뭐 이래가지고 바로 그날 밤에 저희 프로듀서에게 날라가라 빨리 시나리오를 빨리 복사해서 가라 그래가지고 3일 후에 이틀 후인가 전화가 와서 누나 좀 끌리네. 그래서 아싸 언제 오니? 그랬더니 이틀 후에 뭐 물개 촬영 올라온다고 그러더니만 뭐 촬영이 좀 연기가 되고 못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끌린다까지밖에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PD에게 기차표를 끊어라. 그래서 광주를 갔죠. 그래서 이제 가서 딱 제가 등장을 하니까 씩 웃으며 캐스팅 보드에다가 박성웅 사진 박아.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이제 급물살을 타고 되게 됐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오승훈 씨를 발굴해내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 거죠. 굉장히 많이 걸린 거죠. 네. 승아 씨는 뭐 점점 그렇게 됐네요. 박성훈 배우님은 평소에 그 어투도 굉장히 연기적인 대화를 하시네요. 할게요 이것도 아니고 캐스팅 보드에 내 얼굴 붙여놔 약간 이런 식의 표현들은 사실 굉장히 연극적이고 영화적인 대사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뭐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제가 또 뭐 집으로 가는 길 얘기만 한참 했대요. 무슨 이 배우를 캐스팅하러 가서 전작 영화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걸리 한 잔을 먹고 그래서 저 감독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흘랭해 보였겠죠? 흘랑합니다만은 그러더니 그날 또 그런 멘트를 날렸어요. 누나 나 저기 노게런티에 첫 번째 회식 그래 아싸. 그래서 저희가 18회차 촬영 동안 박성훈 씨가 첫 번째 회식을 끊어주면서 이제 마지막에 윤승환 씨 이 회식까지 정말 그 바쁜 촬영 동안 네 그렇게 했습니다. 노게런티 이것도 박성훈 씨 말 같죠? 네. 그랬습니다. 박성웅이란 영화가 한 편 나와야 되겠네요. 그의 어록으로만 채워진 어떤 그럴까요? 그 연기라는 행위에 대해서 배우들이 갖는 감정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영화에서 크게 드러난 거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인 것 같아요. 그 박성웅 배우가 연기하는 재하가 영으로 옥상으로 내려가서 그런 대사를 하죠. 조명이 너무 무서운데 또 그게 없으면 심심하고 또 그걸 받으려고 목숨을 거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또 희원이 나중에 얘기를 하죠. 뭐 지 일상도 내팽개치는 주제에 무슨 연기를 하겠다고라는 식으로 어떤 일상과 연기의 혼동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경계에서는 위태롭게 줄을 서는 그 배우들의 애환 같은 것들을 그 대사 한마디로 응축해서 들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를 연기한다는 게 뭘까가 사실은 배우들의 굉장한 고민이자 숙제이자 두려움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이긴 하죠. 사실 배우들이 갖는 이런 감정들이. 근데 감독님도 배우 생활하셨으니 누구보다 그 감정에 대해 잘 아실 테고요. 근데 그게 매력적인 감정과 소재로 느끼는 것과 대사로 직접 영화를 만드는 건 또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이 감정과 배우들이 느끼는 마음들을 어떻게 영화로 옮겨야 될까.
그래서 감독님께는 그 시나리오를 옮기는, 그 감정들을 옮기는 과정상의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배우들에게는 이 연기를 하면서 정말 진짜로 연기한다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누구보다 깊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겪고 난 후에 혹시 연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거나 조금 더 알게 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감독님 먼저. 네. 아니 배우는 먼저 얘기를 하는. 아, 그럴까요? 배우들이 먼저?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를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서 연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저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내 안에 연기를 하면서 생기는 충동을 보여줘도 된다는 그 믿음이 감독님을 만나고서 정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이 장면을 잘할 수 있을까, 이 감정을 더 극대화시켜서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다면, 이 작품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상대방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듣고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노력을 한 결과 그게 훨씬 재밌었어요. 내가 뭔가 혼자 어떻게 해봐야지, 잘해봐야지 보다 그냥 믿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촬영장에 가기 전에 작품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뭔가 여러 가지로 이 씬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씬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그 감정들을 충분히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구나라는 믿음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래서 감독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메소드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촬영에 들어가기 전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희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현장에 가니까 그 공기들이 희원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들과. 그래서 처음에는 그 두려움들이 저한테도 두려움으로 남았는데, 첫 촬영에 감독님과 막 부딪히기도 하고 또 배우들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희연으로. 그리고 제가 작품이 끝나고 가장 먼저 이제 말을 했던 게 꿈을 꾼 것 같다고 했는데, 저희가 회차가 짧았던 만큼 배우들이 더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 시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 개인 시간마저도 희원, 영우, 재하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괜히 영우 씨랑 막 제가 막 틱틱거리기도 하고, 정말 약간 그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에, 그래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현장 자체가 그렇게 몰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또 연기했던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과 다르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승아 씨가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저희 온전한 사람이 승아 씨 얘기로 다 쏟아지네. 그래도 질투가 났나요? 저도 사실은 오늘의 질문은 저희가 아직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좀 새로운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 배우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런 질문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소드라는 제목과 더불어서 제가 연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메소드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히 어떻게 생각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승훈 씨한테 계속 얘기했던, 그리고 극 중에서도 대사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던데, 듣는 거라 그러던데, 결국은 연기의 기본은 저는 반응이고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메소드 연기 그 자체가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물화돼서 그 인물에 몰입해서 어떤 표현이나 감정에 대한 걸 하는 뭐 이런 정의라는 게 되게 정확하면서도 공허한 게,
뭐 그 인물의 뭐 성격과 패턴과 뭐 습관과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뭐 의상을 통해서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아니면 말투를 통해서 뭐 어떻게 다 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그 감정을 연기하는 거는 그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배우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그 순간에 몰입을 했건 아니면 기 경험을 가지고 불러일으켜서 하던지 간에 그 순간은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연기와 실제를 혼돈할 수밖에 없는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혹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다 보니 정말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제가 그냥 인간 방은진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와서 느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사랑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사랑이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 걸까?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이 감정을 사랑한 걸까? 라는 질문을 저는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대해서 엮어서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민한 건가요? 네. 근데 희원이 키워드를 하나 뽑아보자면 두 캐릭터 사이의 어떤 무게추? 이 영화의 현실 감각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배우가 너무 전면에 들어서면은 이 관계가 또 굉장히 산만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희원은 어떤 연기하는 배우에게 임팩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뭐 장면마다 드러나지 않아도 뭐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가 한 방에 뭔가를 보여주는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뒤로 빠져서 이 둘 사이로 관망하듯이 보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임팩트에 대한 기대를 세웠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장면마다의 어떤 고민들이 유승화 배우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내가 등장하는 장면에 어떤 임팩트를 어떻게 줘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프리 기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서 뭔가에 이렇게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첫 촬영할 때 희원은 눈앞에서 제가 두 배우의 키스하는 장면을 문 뒤에서 몰래 보는 그 씬을 촬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원의 그때 극중 감정은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닌데 너무 크게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문을 밀고 나가면서 되게 복받쳐서 눈물을 흘렸는데 감독님께서 그때 이제 오셔서 먼저 희원을 다독거려 주셨어요. 안아주시면서 그때 그 감정들을 추스려 주시고 희원의 감정은 이런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희원에 적응해 나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모든 씬에 임팩트 있는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중심을 잡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멀리에서 두 남자의 모습들을 지켜봐주는 역할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매력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같이 감정적으로 나섰더라면 이 메소드라는 작품 자체가 이만큼 매력적으로 그려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완급 조절은 사실 감독님과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또 두 배우와는 승훈 씨와는 저희가 그 다리를 묶어주는 씬이었죠. 뭔가 이렇게 묘하게 뭔가 중간에 감정들이 되더라고요. 뭐 제가 승훈 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그리고 재하에게도 나중에는 그 냉정함들이 결국에는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과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희원의 감정들을 잡아나갔던 것 같아요. 결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영화 다 봤으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한 결말이에요. 생각해보면은 그 두 사람의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잔인한 결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공연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첫 공연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뒤에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여기서 이 장면을 끝내버리나 되게 잔인한 결말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마치고 차에 탔을 때 영호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 대기실에 재하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가 저한테 이 영화를 읽는 어떤 키워드 같이 느껴졌는데 영호의 표정을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은 끝까지 속을 모르겠다 싶은 느낌을 그 장면에서 받았어요. 배우가 거기서 어떤 감정을 녹여내려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그 장면 가지고 감독님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장면이 마지막 촬영날 마지막 씬이었어요. 딱 그 장면을 찍는 게 제가 그 장면 찍은 다음 날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시 하면 안 되냐고. 너무 아쉬웠고 저도 제 생각은 아무래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던 건 감독님이랑 여기서 제가 만약에 거기서 차 안에서 웃었더라면 이 영화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고 더 울었더라면 또 우리가 뭔가 느낌을 지금 갖고 끝났던 그 느낌에서 제가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이 될 수도 있었겠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어요. 어림받은 걸로요? 네, 많이 공허하고 다시 아이돌 스타지만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 영호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날도 끝나고도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저한테 너무 마음에 깊이 남았던 장면이고 그렇지만 감독님이 좋다고 하셨기에 저는 그날은 그럼 된 거지 않나.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 너무 가라앉는 것 같아. 잠깐만요. 자 너무 가라앉죠. 그 전화를 저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답이 뭐였는지 우승우 씨 기억나요? 모든 배우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찍고 싶다고 얘기한다. 그럴 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촬영 감독님한테 얘기해. 그리고 또 항상 모든 배우가 촬영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제대로 그 인물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찍은 거 다시 다 찍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배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없구나.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마지막 장면은 두 가지 버전으로 찍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영호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제가 의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호의 계략 아니야 이거? 그래서 사실은 영호를 좀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영호의 계략인데 좀 사악한? 뭐라 그래야 될까? 복수 제대로 한? 아니면 이 연기 이 무대에 있어서 원래는 승리하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도 한번 보세요. 영화를 보여줄 텐데. 하여튼 그것과 정말 영화는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두 가지 버전으로 사실은 찍으면서 편집하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영우는 사랑으로 가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하자면 승훈 씨의 지금 이 아쉬움이 뭔지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복수는 무대에서 다 했던 거라서 우리가 보고 싶은 그냥 제가 감히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감정은 이 아이가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결국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었을 때 계속 얘기했던 게 너무 잡고 싶었던 거를 그냥 내 스스로 놓고 났을 때는 저걸 다시 달라고 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디렉션은 정확히는 이렇게 안 줬지만 그런 마음이 보여지길 좀 바랬어요. 그래서 그런 얼굴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관객 여러분들도 질문 많으실 테니까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지금 손가락과 셔터는 괜찮은 거죠? 지금 차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손가락 관절이 걱정이지만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그 선착순 몇 분께는 곧 메소드 시나리오북이 출간될 예정이거든요.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실물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선착순 몇 분한테 드릴 수 있죠?
선착순 10분, 어머나 10분께 그 메소드 시나리오북을 교환하실 수 있는 교환권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10개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질문은 한 사람당 한 개씩으로 저희 제안을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 먼저 마이크를 드릴까요? 많이 드셨는데 박은진님이 아까 어느 분 보셨어요? 저쪽 사이드에 계신 분이요? 네. 제일 먼저 드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승환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영화와 언체인 극 중에서 영우와 싱어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겹치는 게 많잖아요. 또 막 클레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든가 희원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영우가 둘의 집을 몰래 방문했을 때, 그냥 그 방문했을 때 단지 희원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닌 재하열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가 아닌 충동적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희원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지 영우가 그게 궁금해요.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희원이에게 겁을 준다거나 쟤한테 뭔가 보여준다기보다 본인의 가장 충동적인 모습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이었고요. 너무 혼란스럽고 버림받은 배신감이 컸고 그 감정으로 일단 가게 된 거죠. 네,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무서운 인물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인물이에요. 네. 제가 요구했어요.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요. 정확히 보셨네요. 두 번째 질문 또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윤승아 배우님이 한 분 질문을 해주실까요? 어느 분에게 마이크를 전달드릴까요? 저기 정중앙에 앉아 계신 스트라이프 입고, 네. 저는 오늘로 이제 4번째 관람을 하게 되었는데요. 4번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그 영호하고 재하가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서 연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조명이 비춰졌을 때 영호가 신경질을 내면서 불을 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영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좀 무서워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더 정확한 얘기가 듣고 싶어서 감독님이 그 장면에서 의도하신 부분은 무엇이고 또 배우님은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답 드리겠습니다. 아이돌 출신인데 조명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 조명 불 끄라고 하는 그 자체의 행동은 되게 아이러니잖아요. 근데 그 조명이란 가장 익숙한 물질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뭔가 강요하는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불이 비치는 그 자체에 대한 그 감정 표현으로 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재하에게 쟤 왜 라이트에 저렇게 반응을 하지? 라는 의아심을 가지고 영호에게 가게 만드는 그런 그 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명이라는 걸 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재하가 왜 아이돌인데 조명이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굉장히 다른 토양에서 살던 두 사람이지만 뭔가의 공통분모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 순간으로 둘 다 느끼고 받아왔던 조명이라는 걸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그 장면에서 그 조명을 거부하는 연기할 때 배우로서 이유가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친구가 연기에 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건 사실이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 과정은 그래서 무대 위에서 아이돌로서 영호는 매 무대가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때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고 되게 예민한 그런 무대라는 게 즐겁지만은 않은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기가. 그래서 이렇게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무대라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렇게 나한테 무대에 조명을 쐈을 때 그 예민함이 확 폭발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충동적인 아이기 때문에 그 폭발이 그냥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아이돌이라고 하면 요새 보통 뭐 그룹의 몇 명의 뭘 맡고 있는 아이돌 이런 거 되게 많이 설정 많이 하잖아요. 혹시 뭐 드러나진 않지만 몇 명 정도 규모의 아이돌 그룹에 어떤 파트를 맡고 있는 아이돌을 설정하신 적 혹시 있어요? 엑소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9명 중에 메인 래퍼고요. 우리 그 예산상 영상 속에는 댄서가 2명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더 많은 9명 중에 1명입니다. 9명 중에 랩을 담당하는 영호였거든요. 중앙을 담당하는 센터. 기타도 담당하는 것 같고 아마도 작곡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꾸 더 덧붙여지네요. 좋은 캐릭터가. 세 번째 질문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오승훈 배우님께서 한번 지목을 해주실까요? 저 보고 싶었어라고 들으셨던 저기 네. 그래서 보고 손 싶었어라는 들어주세요. 그 플랜카드 들고 계신 분 계셨죠? 네. 누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질문 적어오신 것 같아요. 네. 메소드 포스터 관련한 질문인데요. 포스터를 보면 영우하고 재하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영화 중에서 침대가 나오는 장면은 그 희원이하고 재하가 누워있는 장면들인데 그 영우가 언체인에서 형이랑 손잡는 걸 좋아한다고 하거나 형이 내 손 잡고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또 개봉 기념 스페셜 포스터에는 손잡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스터 컨셉이 영호가 바라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 전에 윤수아 배우가 옆에서 몇 번 보신 분이냐고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몇 번 보셨어요? 네? 4번 봤습니다. 답변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서 기차 타고 오셨죠? 아닌가? 오늘 부산에서 기차 타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일단 감사합니다. 아주 명확한 속 시원한 답은 못 드릴 것 같은 게 이 포스터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감독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개입은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쪽의 창작자는 사실 아닌데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핑크톤인데 약간 보랏빛이 섞여 있어요. 약간 불길한 느낌의 핑크죠. 그 다음에 침대에 소품으로 쓰긴 했지만 삐딱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있어요. 완전히 누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관계의 불안정함을 보여주기 위한 뭐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클로즈업 샷들을 미리 찍어놨다가 오늘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연극 언체인에서 싱어라는 캐릭터가 월터에게 심지어 싱어가 월터의 손가락을 잘랐잖아요. 그건 자른 이유는 뭐냐면 항상 형이 나 손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고 위안해주고 뭐 이렇게 이랬는데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 손가락을 자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플러스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어떤 뭐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장치가 손이라는 것에 더불어서 그 인물을 이미 많이 소개했으니까 그런 감정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포스터를 지금 썼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뭐 맞아야지. 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앞줄을 너무 안 받았죠? 앞에 부산에서 기차 타고 오신 분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손 계속 들고 계셔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저 올라왔고요. 저는 영화 속의 포스터 촬영 장면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서 혹시 그 사진 작가님이 뭐 수컷 냄새가 나네. 언제는 수컷이 아니었나. 그런데 혹시 그 장면을 찍을 때 특별히 들어간 뭐 화보 컨셉 주문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지, 어떤 기분으로 촬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컷 냄새도 나네. 언제 수컷 아니었어. 이건 제가 쓴 대사고요.
너무 좀 그랬나? 실제 그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강진주라는 작가의 스튜디오를 또 제 지인이라는 아니 또 마침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그 시점에 옳았구나. 그래서 연기도 되지 뭐 이러면서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언체인 포스터의 컨셉은 강진주 작가랑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언체인이 되게 피범벅이 되어 있는 연극인데 대부분 물론 봤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약간 젖은 느낌, 그리고 되게 순수한 느낌, 그리고 컬러감이 없는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로 가자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미술 감독님이랑 주었던 아이디어 중에서 그 사진을 선택하게 됐고, 포스터 디자인은 저희 미술 감독님이 했고 저는 컨펌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윤승아 배우님, 어느 분의 질문을 제가 받아볼까요? 저기 세 분인가? 네. 쪼르륵 들고 계신 분이요? 네. 가위바위보 하셔서 질문. 두당 하나씩 하시면 안 돼요? 네, 질문은 네, 하나만 받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호와 희원이 그 관계가 좀 궁금한데, 영호는 뭐 연극이든 진짜든 약간 사랑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희원을 약간 유혹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희원은 뭘 느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그냥 딱 보면 그냥 그렇게 네 하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보세요. 우승우 씨 저를 보세요. 그 눈이 안 나온다. 저 그냥 네 하세요. 네. 네. 네, 더 하세요. 승우 씨가 나빠져요. 네. 그리고 그 영호는 아이돌인데 옷이 아니 개인적으로 극 중에서 지금은 멋지신데 그 있잖아요, 파란색 옷인데 막 여기 무늬가 바지에 진주인가 뭐 체인인가 뭐좀 자, 저기 지금 메소드 왜 땀들을 다 전부 붙이세요. 메소드를 응원하고 열렬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게 영우의 그 아이돌인데의 이상한 컨셉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취향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취향에 못 미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오승우 씨의 비주얼과 이 몸매에 따르지 못하는 퀄리티의 옷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 네, 인정합니다. 그 예상상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솔직히 초반에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왔을 때 그 아이돌스러운 이상 이후에는 좀 더 연극 연습하러 오는 것이라서 그냥 자연인 그 영우로서 여러분께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데 약간 아이돌스러운 요소를 붙이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사실은 의상 피팅할 시간이 너무 없었고, 뭐 그렇지만 연기를 보셔야지 왜 옷을 보냐고요. 그죠? 응. 네. 그리고 아까 앞에 이원 씨 그 부분은 재화의 공간에 가서 희원을 만나게 되면서 재화와 닮고 싶은 영우의 욕망이 재화를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어떤 호기심과, 그리고 연습했을 때 이렇게 했구나라는 그러한 시선들인데, 오승훈 씨의 이 눈빛이 워낙 깊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의도하기는 했어요. 희원에게 뭐 어떻게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추측을 조금은 하시게끔 그냥 약간 그냥 조금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영호를 가까이서 보시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처음에 이제 팬들이시니까 자주 보셨겠지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눈빛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촬영할 때도 승우 씨랑 붙는 씬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 특히 둘이 하는 씬이 없었는데 희원의 감정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재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영호라는 아이가 들어왔는데 이 아이에 대한 뭔가 낯섦과 신기함, 그러니까 설레임이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촬영할 때 막상 눈을 마주치니까 설레이기도 하더라고요.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다음 질문은 오승환 배우님이 한번 지목해 주실까요?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여기, 네, 두 번째 줄에 계신 손들어 관객분께 주세요.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두 배우분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희원도 그렇고 영호도 그렇고 둘 다 제아의 비어있는 노트를 봤잖아요. 그때 각각 그 희원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영호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희원과 재아는 우선 8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래된 연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넘어섰을 수도 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핀 노트를 봤을 때는 왜냐면 재아가 메소드 배우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작품을 할 때마다 거기에 각각의 캐릭터를 빼곡하게 적어나갔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뭐 그 노트를 자주 보진 않았겠지만 희원은 그런 재아를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 작품을 할 때 폭력적일 수도 있고 이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 같을 때도 있고 둘만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담고 있고 재아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노트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있을까요? 제가 그 노트를 봤을 때는 어떤 생각도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존재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넘어선 굉장히 무서움으로 희원에겐 다가왔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 노트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 노트를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이걸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영호는 뭐야 그럼 정말 나랑 함께하는 순간 동안 이 사람이 정말 혼란스러웠던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이래? 이런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네, 뒤쪽으로 이번에 한번 가볼까 봐요. 저기 제일 뒤쪽에 손들고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마지막 그 언체인 끝날 때 영호가 이 딸깍 뭐지 그걸 안 하잖아요. 그게 무대 위의 장치, 안전장치. 네네. 네 그거를 귀여운 표현이었어요. 영호가 자살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 뭐지 재아를 죽이려고 한 건지 아니면 둘 다 죽이려고 한 건지 그 마지막에 그 살아나는데 그게 자살을 실패를 한 건지 아니면 노린 건지 저는 물론 대사에도 있지만 여기 나가기 전에 어차피 둘 다 죽을 거야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그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저의 자살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둘 다 같이 죽자라는 것보다 내가 포기하고 잘 살아 라는 말도 했잖아요. 그 말이 영호의 감정이기도 하니까 저는 자살이 훨씬 컸을 거라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는. 또 울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서서 답변을 듣고 계시다 거의 막 흐느끼며 주저앉으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감독님이 부연설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다음 질문 박은진 감독님께서 한번 지목해 주시죠.
남성분들이요? 네네 이렇게 돌려보자.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님과 윤승아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어떤 인터뷰에서 가장 메소드 연기를 한 게 윤승아 배우님이라는 인터뷰를 그냥 보게 되었는데, 그 파도 치는 장면에서 어떤 감정으로 배우님은 연기를 하셨고 또 감독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희원의 명장면으로 꼽아주고 계신 장면이기도 하죠. 그 파도 치는 가운데 울부짖는 장면들. 저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 씬은 사실 감독님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제가 그 씬을 어떻게 찍었는지 자세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정말 기억상실에 걸린 것처럼 감독님과 이제 처음에 그 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굉장히 희원한테는 모든 걸 토해낼 수 있는 중요한 씬이었고, 저희가 양양에 도착해서 촬영을 했을 때 정말 간단한 리허설만 하고 촬영에 들어갔거든요. 많은 테이크를 갈 수 없는 씬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파도가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자꾸 픽 넘어가거든요. 나중에 박성훈 선배님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끝나고 나니까 제 눈앞에 그냥 감독님이 계셨고, 그냥 저를 안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 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고 그냥 희원의 감정들을, 그동안 많이 눌렀던 감정들을 토해냈던 씬인 것 같아요. 네, 끝나고 보니 감독님이 앞에서 저를 안아주고 계셨습니다. 모니터에서 그냥 달려갔죠.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가장 메소드 연기를 한 건, 사실은 메소드 연기 대결을 벌인 건 영호와 제아이긴 한데, 제가 그런 얘기를 아마 무비멘터리에서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것과 바닷가 장면이 같이 편집된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순간이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대사를 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행동한다고 계산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또 하필이면 또 여러 고해안에, 거기 동산항인데 죽도 해변 위에 양양,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이 낙하차가 큰 데를 또 정한 거예요. 또 그 정도로 될지 몰랐지. 그냥 픽 미니까 성우 씨가 확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시나리오 묘사대로 패대기 쳐진다가 되더라고요. 안 가능할 것 같았잖아요. 윤승아 씨가 어떻게 박성우 씨를 패대기 쳐. 근데 그거를 사실 의도하고서 했는데, 거기 지점이 너무 파도가 사실 셌었고, 근데 저는 그러한 그 환경을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왜 파도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세지면 세질수록 얘기가 들려야 되잖아. 우리가 왜 절대 그 뭐라 데시벨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근데 어쨌든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표현의 다오였고, 그렇게 했고 본인은 기억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느 분께 마이크를 주시면 좋을까요? 윤승아 배우님 한 분 마지막으로 지목해 주시죠. 네. 승훈 씨가, 네. 여기 고맙게 도와주신 제 교복 입은 친구, 저 노란 이거 명찰 하신 그분이요. 네. 저는 윤승아 배우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연극이 끝나고 재아랑 희원이 서로 바라볼 때 희원이 재아한테 느끼는 감정이 용서인지 체념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때 재아의 손을 제가 잡았거든요. 영화를 보시면. 근데
그때 재하의 손은 너무 말라 있었고 희원은 그게 너무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체념이 아니라 그 메마른 손이 너무 더 안타까워서 데리러 갔지만 네 그래서 재하를 전 사랑으로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뭐 고등학생이신가요? 중학생이요, 중학생. 16이요. 그래도 네 중학생일 때도 많은 사랑을 하잖아요. 아니 요즘 초등학생들도 많이 사랑하는데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더 많이 이제 사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아픔이든 그리고 상처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상대방의 옆에 네 저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네. 네, 긴 시간 동안 뜨거운 어떤 관심과 성의 있는 질문들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인사 한마디씩 하고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승훈 배우님부터 한마디 해주실까요?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영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랬다면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저희 영화 재밌다고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감독님부터 박성우 선배님, 누나, 저 여러 스태프분들 정말 23일 동안 하루도 못 쉬고 하루 쉬었죠. 네. 하루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시고 열심히 찍은 작품입니다. 네. 많이 성원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어릴 때 사실 이런 다양성 영화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연령층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희 영화가 오래오래 널리 상영될 수 있게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한테도 할 말이 있으시겠지만 개봉일에 지금 메소드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영상 유출되는 사고가 있어서 오늘 사실 하루 종일 좀 뒤숭숭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와 더불어서 네, 영상 유출권에 관련된 어떤 당부 같은 것들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냐 마냐를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당사자가 이곳에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된 것도 사실 여러분들 메소드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발빠른 제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게 됐고 이제 박성우 배우도 아마 들어서 알겠죠? 일정 우리가 백미라고 일컫는 엄청나게 진짜 심혈을 기울인 그 장면이 촬영이 돼서 지금 사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거는 이렇게 잠금이나 삭제를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알게 된 건 또 인스타까지 퍼져 있는 상태가 됐네요. 일단 혼신의 연기를 해준 배우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장 앞서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상식의 선과 그것이 힘이 되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물론 이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찍으시는 여러분들은 다 개인 소장하시면서 두고두고 파일을 날리지 않고 보실 거라는 믿음도 가지고 어쨌든 혹여나 그러한 더 이상의 사태들을 보시면 또 신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의 입장은 내일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첫날인데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좀 더 잘 될지도 몰라, 그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평일 저녁인데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배우분, 감독님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제가 까먹은 게 있어요. 오늘 저희가 질문 한 개 덜 받은 이유가 여러분이랑 단체 사진 찍으려고 질문 시간 하나를 줄인 거였거든요. 네, 앞으로 오셔서 관객 여러분들과 단체 사진 한번 찍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소드는 해주시면 우리가 사랑합니다로 대답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제가 하나, 둘, 셋 할 거고요. 카메라가 여러 대라서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사랑입니다. 김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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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소드는 사랑입니다. 네, 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좀 길게 한 덕분에 네, 저희 그 가지고 오신 팝콘이나 음료수 통 같은 것들은 같이 챙겨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객